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평균 나이 40대 연주가들 별로 특별할 게 없죠. 그런데 이들의 나이 차이가 무려 50살이 넘는다면 어떨까요?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이 마련한 콜라보 무대를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색소폰 소리가 겨울밤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백발이 성성한 4명의 노신사. 평균 나이 75세의 연주가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날 공연이 더욱 빛을 발한 건 젊은 대학생들과의 협연입니다. 손자 손녀 또래 학생들과 무대를 번갈아가며 평생 교육원에서 배운 연주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자체가 즐거웠어요. 저 사람 근데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기회 같아서 대단히 아주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세대 차이 때문에 많이 어떻게 잘 화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소통이 되는 것 같고 이 무대를 통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원대 실용음악가가 세대공감 들음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지역문화 공연 프로젝트입니다. 문화 소외 지역인 농촌에 단순히 공연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주민과 대학생이 공연을 함께 준비하고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 과목과 제가 또 평생교육원에 가리키는 그 색소폰 하시는 분들을 묶어가지고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콘서트? 그런 공연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70대와 20대, 나이는 다르지만 모두 출발선에 선 이들의 음악 인생을 응원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의회가 천안의 고질적인 민원인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책임 노선제를 확대 시행하고 대중교통 공영제를 위한 연구 모임을 수시로 갖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천안시가 시내버스 3개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265억 원. 하지만 시민들은 불편한 노선과 지켜지지 않는 배차 간격, 기사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을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대중교통 평가에서는 천안버스가 최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의회는 시내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노선에 있다고 밝습니다. 그동안 모든 노선은 3개 업체가 공동 배차로 운영해 기사들의 노선 숙지도가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컸고 불친절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내년 2월까지 각 업체가 노선을 나눠 전담 운행하는 책임 노선제를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의회는 157개 모든 노선에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동 배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시민들은 없고 오히려 이제 버스 회사의 편의가 더 앞섰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노선부터 바뀌고 그 정착이 된다 그러면 아마 좀 더 서비스 질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한편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알려졌지만 의회는 단기간 가동되는 특위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의원이 연구 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같은 시스템은 10년 대계,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특위로서 그걸 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큰 틀의 정책 개발 방향, 또 작은 틀에서의 특위 이런 것들이 함께 간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천안시의회는 각 의원들의 정책 개발비를 내년부터 2배 인상해 5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뮤지컬이 아산에서 제작됩니다. 총감독은 배우 박혜미 씨가 맡게 됐는데요. 유년 시절 이순신을 연기할 아역 배우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 현충사가 있는 아산은 어머니 초계변 씨의 고향으로 충무공이 32살 묵가에 급제하기 전까지
무예를 연마했던 곳입니다. 아산문화재단이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뮤지컬 운명을 제작합니다. 총감독은 드라마와 뮤지컬에서 잔뼈가 굵은 박혜미 씨가, 연출은 뮤지컬 소앗에서 박혜미와 호흡을 맞춘 윤공노 씨가 맡게 됐습니다. 박혜미 감독은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과 유년 시절, 그리고 어머니 초계변 씨의 교육관 등을 조명해 기존 작품들과 차별성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조명해 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지, 또 교육은 어땠는지가 저한테는 관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육에 대한 교육 열의는 많은데 입시교육뿐이지 인성으로서의 교육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킬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좀 그래요. 현대화시키고 싶어요. 이순신을. 이순신 장군과 장군의 친구 역을 맡을 아역 배우 오디션에는 전국에서 39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중 이순신 역할에는 세종시 가득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살 김규동 군이 낙점됐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님의 그런 역사를 보면 되게 용감하고 그런 되게 약간 진짜 장군같이 용맹하잖아요. 저도 그런 그 어린 시절에 그 용맹함과 그런 거를 잘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은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은 물론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저예산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만드는 뮤지컬이다 보니까 지역 예총사내의 각종 협회, 문인협회, 음악협회 이런 협회들이 참여를 하고요. 우리 시립합창단 그리고 아산 교향악단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뮤지컬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 특히 윤영기를 조명할 뮤지컬 운명은 내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리는 성웅 이순신 축제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높은 통행료로 불만이 많았던 천안 논산고속도로 요금이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도로보다 2배 넘게 비싼 요금이었는데요. 개통 17년 만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 목천에서 논산 연무까지 81km를 잇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입니다. 공주와 논산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전북으로 바로 연결돼 하루 5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이 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재정도로보다 2배가 넘는 9,400원입니다. 2002년 개통 이후 비싼 통행료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요금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47% 내린 4,9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요금 인하로 발생하는 차익은 도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하고 계약이 끝나면 도로공사가 도로 운영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번 요금 인하는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심의위원회에서는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악취를 줄이고 방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까지 하수 찌꺼기 감량 시설을 설치하고 처리장을 증설하게 됩니다. TV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젊은 시절 배우지 못한 한을 평생 안고 살아온 할머니들이 늦게나마 공부에 빠져들었습니다. 중학교 과정에 접어든 할머니들은 자서전까지 펴냈는데요. 늦가기 학생에서 작가로 변신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등굣길.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친구들의 교복과 공부하는 모습이 부러웠지만 끝내 학교는 다닐 수 없었습니다. 운동회 날 뛰어노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공부에 한을 품은 지 50년. 할머니가 돼서야 글을 배웠습니다. 공부가 적으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가 내가 그래 너는 많이 배웠잖아. 나는 좀 조금 덜 배웠어. 지금은 이제 너한테 꿀리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중학교 과정에 접어든 할머니들은 영어와 수학, 국어 공부가 쉽지 않지만 올 한 해 꼬박 글을 썼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 공부하지 못해 겪은 서름 등을 담아 자서전 오늘이 내 인생의 봄날입니다를 펴냈습니다. 애들은 다 학교를 보내주는데 저희 동네에서 나 하나만 입학을 안 시키더라고요. 너무 감격하고 가슴이 아프고 벅차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 선생님. 오늘도 많이 울고 이 공부 얘기만 하면 나 많이 울어요. 할머니들의 글에는 충남예고 학생들의 그림이 더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또래였을 할머니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림에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초등과정부터 6년째 공부하고 있는 할머니들은 대학까지 지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배움의 길을 택하셔서 우리 원에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쁘기도 하고 또 애틋한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배움의 열정은 누구보다 넘쳐나는 할머니들. 이들의 봄날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 시민들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천안복지재단과 티브로드 중부방송이 공개 나눔 행사를 열었는데요. 장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청 로비를 가득 메운 시민들.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안고 모였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거, 나누면서 산다는 것이, 그래서 나누고자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눔을 또 이렇게 제가 선전을 해요. 천안시 복지재단과 티브로드 중부방송이 공개 모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기부 행렬에는 천안 지역 기관 단체장에서부터 기업과 일반 시민들까지 나섰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2명이 이름을 올렸고 천안시 시설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꾸준한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나눔 행사도 우리 천안시에서 조그만 사랑의 불씨가 될 거고 그 불씨가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겁니다. 4년 전 복지재단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50억 원의 지원금이 모였고 올해도 10억 원 이상이 모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과정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헤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쓰여질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금으로 쓰여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천안 시민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한 천안을 만드는데 이번 나눔 행사는 오는 21일과 22일 낮 12시 티브로드 중부방송 지역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스마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시가 스마트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비상 호출은 물론 각종 도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위협을 느낀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흔들자 도시통합정보센터로 전화가 바로 연결됩니다. 근처에 있는 CCTV가 자동으로 신고 현장을 비추고 상황을 파악한 요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모바일 비상벨 호출 서비스인 세종 안심입니다. 세종 안심이를 이용하면 내 위치가 통합정보센터로 전달되면서 보다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켠 뒤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현장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비상호출이 가능합니다. 안심이에는 위치관제 기능이 포함돼 있어 CCTV가 없는 지역에서도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2가지 기능이 모두 가능하며 iOS 기기의 경우 현장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도움을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안심이 서비스는 장소하고 상관없이 어디서나 저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스마트 포털 세종엔입니다. 주변 날씨와 길찾기, 교통, 와이파이 서비스 등 74종의 도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 살펴보기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였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교통 시스템 보여줬고 미세먼지는 전광판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 도시통합정보센터 한 군데 모았어요. 모아서 현재는 74종의 데이터를 우리 스마트 포털을 만들고 그 포털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한 곳에서 다 제공하는 모바일 하나로 생활 정보와 안전까지 챙긴 세종시. 스마트 도시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교통사고와 화재 등 6개 분야별 전국 자치단체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를 공개했는데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세종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6개 분야별 세종시의 안전 수준입니다. 안전지수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사망자 수나 사고 발생 건수가 적다는 의미인데 세종은 범죄 분야만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교통사고와 화재, 생활안전 등 3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항목 중 절반이 최하위를 기록한 겁니다. 이 중 화재의 경우 5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교통사고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 생성되는 초기에는 공사도 많고 아직 인프라가 정착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동반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오히려 등급이 내려간 분야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자살 분야의 안전등급이 각각 한 단계씩 내려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만 각종 안전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 연구원에서 분석한 걸 보면 그 지수가 점점 처음보다 작년보다 또 재작년보다 2018년도치에서는 그 간격이 좀 좁아지고 있답니다. 그만큼 다음에는 이제 지수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안전도시 인증까지 받은 세종시. 안전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아직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가 해마다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르면 내년부터는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밖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김호순 기자입니다. CCTV에 찍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바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실종 치매 노인이나 영유아를 조기에 찾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차량 번호를 인식해 수배 차량을 탐지하는 것은 기본. 범죄나 화재 발생도 영상 분석을 통해 초기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지능형 영상 분석 장치의 주요 기능들로 이르면 내년에 세종시 신도시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은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얼굴 인식 기능이 적용되면 등록된 실종자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속 얼굴을 서로 비교를 하여 실종자를 찾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정류장에 시범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89대도 신규로 설치됩니다. 낮은 위치에서 버스 노선 검색이 가능하고 교통카드 잔액 조회 등의 기능이 담겨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 6-4 생활권인 해밀리 지역은 내년 9월로 예정된 3,100여 세대의 입주 일정에 맞춰 각종 스마트한 생활 편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버스 우선 신호나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등 일반적인 도시 기반 시설은 물론 그동안 공원과 정류장 등에 주로 설치해온 공공 무선 인터넷 존이 세종시 최초로 마을 전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가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능 위주의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수능 과목 심화 과정을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 수능 위주의 전형 확대입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30%인 정시 비중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수능 대비 심화 학습반 운영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수능 과목 심화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권역별로 학교가 연합해 국어와 수학, 영어 등 수능 과목을 지도하게 됩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필요한 과목이 개설된 학교를 찾아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연합 학력 평가나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분석해서 누계 관리하도록 하고 교과 방과 후 학교와 교과 심화 지도를 포함한 교수 학습에 반영함으로써 정시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영수 위주의 수능 과목 심화반 운영이 학생 스스로 꿈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는 맞춤형 교육의 취지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현재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유지되면서 수능 과목 심화 과정이 추가된 만큼 학생들의 선택권이 넓어진 것이라며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시와 확대된 정시 모두를 겨냥하고 개별 학생의 학업 수준과 수요 등을 고려해서 학력 신장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능 과목 심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과목과 지원 강사 선발은 학교 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